그럼 대화를 잘하는 사람과 대화를 잘 못하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본다면요. 어,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일대일로 만나든 여럿이 같이 만나든 대화를 할 때 누군가는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이 원래 처음에 봤던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말을 하면 할수록 얘랑은 안 맞는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게 맞고 안 맞고의 문제도 있습니다. 뭐 그거는 사실 뛰어넘기 좀 힘든 부분이긴 해요.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맞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방식이나 대화의 스킬이나 이런 부분, 내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간과함으로 인해서 내가 안 사도 되는 비호감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제가 다른 걸로 설명을 해볼게요. 저는 그 데이트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솔로지요, 뭐 하트 시그널, 나는 솔로, 특히 나는 솔로 정말 많이 보는데 나는 솔로 같은 경우에는 매번 기수마다 6명이 12명이죠. 12명이 6일 동안 한 펜션에서 지내면서 정말 여러 가지 대화를 하잖아요. 뭐 1대1 데이트도 있지만 그 12명이 다 모여서 술 먹는 시간, 떠드는 시간, 그러다 갑자기 중간에 한 명 데리고 나가서 산책하면서 따로 얘기하는 시간, 정말 다양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습들을 볼 때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의 대화 덕분에 훨씬 더 많은 호감을 얻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잘생겨서 혹은 너무나 예뻐서 첫인상이 매우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그 호감도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보고 있는 시청자들에게도. 그러면 그건 어디서 오는 거냐? 그거는 오롯이 그 사람들의 대화 방식,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들이 그 말을 하게 만든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의 문제인 거죠.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간단한 어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사람을 말할 때 툭툭 치는 버릇이 있다고 해요. 그거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싫어하기도 해요. 그럴 때 그걸 말로 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툭툭 치면서 말하는 사람이 예의가 있냐 없냐라고 물어보면 예의가 없다에 좀 더 가깝겠죠. 근데 이게 이 행동이 옳으냐 그르냐로 말하자면 여기는 옳고 그름이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어떤 습관의 차이, 취향의 차이일 뿐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서로 지적을 할 때, 야, 넌 왜 맨날 이렇게 사람을 툭툭 치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방식과 난 치는 건 별로 안 좋아해. 나 건드리지 말고 말해주라. 라고 하는 방식은 많이 다른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하면 저한테 대부분의 질문이 들어오는 건 내가 왜 참아야 되나요? 걔가 이상한 건데 나도 못되게 얘기해서 걔가 상처를 받았다 한들 걔가 먼저 잘못한 거 아니냐? 말은 맞죠. 맞아요. 그 사람 먼저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훨씬 더 호감을 가게끔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서로 원수가 되는 방법으로 풀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대화의 기술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안과 같은 문제를 놓고 어떻게 다르게 대하냐에 따라서 그 뒤에 오는 결과가 너무너무 달라지는 거죠. 그렇다면은 딱 한 문장으로 대화를 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의를 해본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똑같은 것도 뭐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더 나아가서 그걸 두 가지로 구분해 본다면 하나는 없어도 되는 분쟁을 굳이 만들지 않는 스킬. 그럼으로써 호감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자기한테 부당한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자기한테 부당하게 당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웃으면서 하하하 하고 대하는 게 이거 사람 좋고 좋은 거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상처를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나한테 나쁜 말을 하든지 말든지 하하하 하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래도 돼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는 이렇지 못해요. 대부분의 우리는 누가 나한테 나쁜 말 하면 겉으로는 하하하 할지 몰라도 그때 난 내면의 상처를 받아요. 그럼 내면의 상처를 받으면서 겉으로 계속 하하한다?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내면의 상처를 받았을 때 확 성질을 내야 되느냐? 아니죠. 얼마든지 현명하게 그걸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대화의 기술의 일부인 거죠. 네. 그 구체적인 스킬은 상황별로 제가 좀 이따가 네. 한번 자세히 한번 여쭤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딱 30초만 시간을 내주세요. 북토크 시청자 중 약 60%가 구독을 안 한 채로 시청하고 계십니다. 북토크 채널의 비전은 더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지식이 부족해서, 재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행동할 용기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제 콘텐츠가 더 많은 분들에게 도달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데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콘텐츠를 통해 용기를 얻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근데 사실은 뭐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 배워야 될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가장 빠르게,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때는 최악은 피하자. 이게 좀 의미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화를 통해서 적어도 손해를 안 보려면 대화할 때 제발 이 말만은 하지 마. 혹은 이 습관만은 하지 마. 하는 게 있을까요? 참 이걸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 상황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할 말은 있어요. 나의 마음도 있고 내가 억울한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먼저 말하기 전에 이 상황을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주변에 있는 어떤 멋있는 사람들이 떠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에서 뭔가 사소한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어마어마하게 혼나요. 그럴 때 먼저 해야 될 얘기는 변명이 아니라 사과인 거죠. 근데 그걸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착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근데 이게 또 저는 지금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지만 잘못한 게 아닐 때 특히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데 내가 선배의 잘못을 뒤집어 썼어요.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다른 선배가 와서 나한테 화를 내요. 그러면 그때 내가 이거를 변명을 해야 될 것이냐, 사과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 사실은 저 사람이 나한테 시킨 거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럴 때 먼저 사과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잘못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때는 상대가 격앙돼 있거든요. 격앙된 사람은요 대체로 대화가 안 통해요. 내가 뭐라고 설명해도 그 사람 말에는 내가 아무리 맞는 말로 설명해도 내가 꼴배기 싫어요. 그러면 맞는 말로 설명해봤자 내가 꼴배기 싫을 사람한테 뭐하러 변명을 하나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의 잘못이었기 때문에 나는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3자가 봤을 땐 딱히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책에 쓴 경우가 그런 건데 회사에 지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장님이 야, 너 왜 지각했어? 미친 거야? 30분이 뭐 장난이야?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날 오는데 마침 내가 올림픽대로를 타고 운전하고 가야 되는데 올림픽대로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30분 동안 사고 처리가 안 됐어요. 그러니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평소랑 똑같은 시간에 나왔고 일찍 올 만큼 나왔는데 앞에서 사고가 났잖아요. 내가 그걸 어떻게 예상을 하고 다른 길로 돌아갈 거예요? 뭐 이런 방법이 없잖아요. 난 억울하지. 억울해요. 근데 제3자가 봤을 땐 이런 건 개인 사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쨌건 늦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늦은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장님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 잘못한 거 없지? 잘못한 거 없는 거 알아요. 근데 잘못했습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얘기하고 부장님을 풀어드리고 나중에 뭐 커피 타임이라든지 뭐 잠깐 쉬는 시간이라든지 그럴 때 가서 오늘 아침에 올림픽 도로에서 그냥 뭐 몇 중 추돌 사고가 나가지고 제가 30분이나 거기 서 있었잖아요. 사실 그래서 늦었습니다. 부장님 늦은 건 죄송한데요. 제가 진짜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설명하면 어느 부장님이 안 예뻐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화의 기술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책에 쓴 부분은 이건 제가 직접 목격한 거기도 한데 그게 아니라요. 아니 부장님, 그러니까 아니 부장님 그게 아니라요. 앞에서 사고가 났다니까요. 라고 말하면 그건요. 부장님 화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그런 말을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회사 일에서요 진짜 많아요. 예를 들면 특히 이제 신입사원일 때는
일의 경중이나 먼저 처리해야 되는 일의 순서 같은 걸 잘 구분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걸 모르지. 당연히 난 신입사원인데. 그래서 뭐 우리 팀에 A 과장이 뭐를 시켰어요. 근데 그 과장 위에 있는 B 부장이 다시 뭐를 시켰어요. 그러면 애매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뭐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그러니까 부장님이 사실은 더 높으니까 그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실무 진행 상황을 모르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그건 이제 북토크님이 이미 사회생활 경험이 많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부장님이 시킨 일을 하려고 해요. 신입사원들은. 왜냐면 부장님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일의 저 시간상 과장님의 일은 긴급한 거였고 부장님의 일은 아니었을 수 있어요. 그럼 부장님한테 과장이 이런 걸 시켰는데 이건 긴급한 일인데 그래도 부장님이 일을 먼저 할까요? 라고 여쭤보면 돼요. 근데 보통은 그 말을 못하고 부장님이 일을 하죠. 그래서 과장님 일이 어그러졌어요. 그럼 과장님이 화를 내겠죠. 근데 여기다 이러면 나는 억울하거든. 부장님이 시켜서 한 건데 억울하잖아요. 그게 아니라요. 그렇지. 그게 아니라요. 부장님이 시켰어요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최악의 일단 말습관이 그게 아니라요. 왜냐면은 이거는 상대방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 변명하는 말이니까. 맞아요. 네. 그렇다면은 그게 아니라요 대신에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지금 말씀해 주신 걸로는 상황을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뭐랄까요? 일단 사과하고 본다든지 인데 좀 더 직관적으로 그게 아니라요 대신에 이 말을 해라라는 말로 딱 정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요 대신에 죄송합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그걸로 끝내야 돼요. 그 자리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격앙된 상대잖아요. 아무리 내가 이성적으로 설명해도 안 통한다니까요. 이미 상대는 화가 날 대로 났다고요. 그러면 안 통해요. 그러니까 안 통하는 상대한테 뭐 A부터 Z까지 다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저는 최근에 제가 이제 두 돌 조금 넘은 아들을 키우는데 애한테도 똑같아요. 애가 흥분해서 막 날뛰고 막 울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그때 한번 제가 아이가 막 이렇게 울고 있는데 이제 좀 말은 알아들으니까 앉혀놓고 아니야 안 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와이프가 지나가면서 듣겠냐? 사모님 현명하시네. 그게 안 듣는다는 거죠. 이미 애가 평소에 말 잘 들었을지 몰라도 그렇게 자기가 한번 뭐 완전히 화나는 상황이 되면 그거는 3살이고 80살이고 똑같습니다. 대화 안 돼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또 내가 내 입장에서는 나한테 잘못이 전적으로 없는 것 같아도 조금만 다른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야 너도 좀 있어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그러니까 일단은 태풍을 피하자. 태풍을 피하고 나중에 풀어가면 된다. 맞습니다. 와, 근데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다양한 사례나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이런 인사이트들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 분명 한석준 아나운서가 직접 경험하신 실수들도 있을 거잖아요. 제가 한 실수들도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과거로 돌아가서 이 딱 한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돌아간 포인트는 뭐 주식을 사겠다 이게 아니고 대화에 관련된 딱 하나 실수를 교정할 수 있어. 평생에 딱 이 순간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때 이렇게 말했는데 이러면 안 됐고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딱 하나 에피소드. 저는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 10년, 제가 올해 51살인데 40살 이전에 저는 제 책에 쓴 그 못된 말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다 본인이 한 이야기다. 제가 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제 후배들한테도 조언이랍시고 아주 날카롭고 사실적이지만 그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을 거침없이 하는 나쁜 선배였어요. 티네요. 네. 근데 이제 지금보다 훨씬 많이 튀었죠. 근데 이제 이제 배경을 좀 더 설명하자면 저는 그들이 빨리 실력이 올라와서 그들이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한 방송인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응원하는 마음, 또 가르치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거가 있다고 해서 그런 말을 한 내가 정당화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 책에 쓴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랬던 내가 정당하냐 이거죠.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후배가 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야 너 방송 때 옷 그렇게 입으면 안 돼. 그럼요. 네. 야 너 그 몸무게는 안 돼. 살 빼. 이런 말들 하면 안 되는 말이었던 거예요. 나는 했더니 빠지던데
그건 나지. 그리고 그건 나지만 그게 그랬던 나의 과거 역시도 한 번 운이 좋아서 살이 빠진 거였는지 아니면 내가 진짜 내 마음을 강력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빠지는 건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들을 남발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는 제가 제 후배들한테 그런 식으로 못된 조언을 했던 모든 순간들이 다 후회가 되고 아쉽고 미안하고 그래요. 근데 저 진짜 나쁜 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게 더 웃긴 건데 저는 또 호불호가 강한 사람이라 예뻐하는 애 싫어하는 애가 명확해요. 그럼 제가 이런 조언을 싫어하는 사람한테 했겠냐고요. 예뻐하는 애들한테만 한 거예요. 그럼 나는 내가 예뻐하는 애들한테 맨날 나쁜 소리를 한 선배인 거예요. 이러니 이게 좋은 게 아닌 거지, 문제한 거지 사실은. 책에 보면은 다른 동료분, 동기분께서 야 너 후배들이 그러니까 싫어해 뭐 이렇게 하셨다고. 네. 그게 그 최근에 저기 명예퇴직하고 요새 유튜브 활동하고 있는 이광용 아나운서인데 저의 동기이고 절친이거든요. 어느 날 그 친구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엄마 너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 애들 싫어해. 저기 상처받아.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랑 저랑은 생일이 2주 차이 나요. 그리고 회사 입사해서 만난 친구인데 진짜 무슨 중고등학교 때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거든요. 아직까지도.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 말을 하는데 그때 저는 그 말도 잘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피드백을 들은 게 언제적이죠? 그거 뭐 한 15년 전 일이죠. 근데 잘 못 알아들었던 것 같고. 옆에서 말해줬어도. 네. 그 친구랑 저랑은 워낙 그 서로 조언을 막 아프게 팍팍팍 찌르면서 사실대로 얘기하는 스타일. 왜냐면 우리 둘은 둘 다 그런 인간이었으니까 그거에 별로 상처받지 않았거든요. 그런 인간이어서 그 친구도 저한테 그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을 텐데 그거가 무슨 뜻인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는 야 이런 거 돌려 말하느니 직설적으로 팍 얘기해서 제가 한 번에 빡 알아들어야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래 그게 맞지 라고 하실 분이 있을 텐데 그게 네 생각이라니까요. 이 과거에 저한테 하는 말은 똑같은데 그 네 생각이에요. 너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직설적으로 팍 찔렀을 때 그거 한 방에 알아듣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100명 중에 1명씩은 한 방에 알아들어요. 그러면 그 알아듣는 애가 대단한 거예요? 그 말을 한 내가 대단한 거예요? 알아듣는 사람이 대단한 거죠. 걔가 대단한 거예요. 나는 잘한 거 없어요. 걔가 그냥 훌륭한 후배여서 똑바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넌 잘한 거 없으니까 어디 가갖고 야 누구는 알아듣던데 그딴 소리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다 과거에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지금 거울 치료 당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이런 성격인 분들이 꽤 있죠. 꽤 있죠. 자기 확신이 강하고 자기가 어느 정도 자기 내대에서 성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합니다. 저도 남자 아나운서 치고는 빨리 명성을 얻었고 빨리 성공한 편이고 그래서 더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뭐 내가 그렇게 소위 잘 나갔기 때문에 내가 그런 식으로 못되게 말한 것들을 들었던 후배들은 얼마나 더 상처받았을까를 생각하면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죠.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죠. 그때 후배 분들 중에 사실 뭐 지금 친하게 지내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연락 안 하는 분들도 계실 건데 그분들이 한석준의 대화의 기술을 읽으면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그 생각할 거예요. 지나 잘하지. 지나 잘하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진짜 그 친구들한테 제가 직접 대면해서 미안하다고 말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 모든 저의 말실수들이 다 이 책에 저의 반성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잠깐! 오늘 영상보다 더 유익한 콘텐츠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북토크 뉴스레터를 지금 신청해 보세요. 지금까지 뉴스레터를 받아보신 분들이 이런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롭고 혁신적인 인사이트였습니다. 너무 좋네요. 매주 이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말과 글들이 저를 사로잡는 것 같습니다. 대단한 필력이십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이런 칭찬이 달렸을까 궁금하시죠? 제 모든 노하우, 자기개발, SNS 콘텐츠 제작, 비즈니스 인사이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뉴스레터를 신청해 보세요. 100% 무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일단 뭐 직설적으로 그 자리에서 뭐 지적하고 야 이거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건 안 한다 쳐도 사실은 뭐 긍정적인 피드백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내가 필요해서 주겠다 이거보다 진짜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게 있어. 내가 툭 건드려주면 이건 해결이 돼. 이거는 그럼 언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질문이
대부분의 T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질문하냐면 제가 진짜 조언을 꼭 해주고 싶은 회사 후배가 있는데 그럼 얘한테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을 할 때는 어떤 뜻이냐면 제가 마법 같은 한마디를 알려주면 그 한마디를 가지고 자기 후배한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후배가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더 냉정하고 못되게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조언을 하고 싶은 그 후배가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친구가 그거 하나만 고쳤으면 하는 마음에 그 친구에게 조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그 친구 되게 꼴보기 싫은데 그 친구의 잘못된 점을 빌미로 그 친구를 욕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후자가 좀 더 많다고 생각해요.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사이에서 조언이랍시고 말을 했을 때 먹힐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드문 경우지만 앞에 얘기처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앤데 이거 하나는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이것만큼은 고쳐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 하나밖에 단점이 없는데 꼭 고쳐야 되나요? 아니 좋은 게 다 하고 그거 고작 하나 나쁜데 꼭 고쳐야 되나요? 하긴 뭐 그분이 그런 하나만 저것만 고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면 나는 고칠 게 얼마나 많을 건데. 제 말이 그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이 사람을 툭툭 치면서 말하는 거나 아니면 사람을 상대로 손가락질하면서 말하는 사람들 있어요. 습관처럼. 저 그걸 되게 싫어해요. 누가 저를 치면서 얘기하거나 누가 저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얘기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싫어합니다. 근데 제가 참 예뻐하는 후배가 그런 애가 있어요. 근데 제가 15년 전 같으면 얘한테 얘기를 했겠죠. 근데 지금의 저는 조금은 달라졌잖아요. 얘가 이럴 때마다 울컥울컥 기분이 나빠요.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그런데 그냥 참고 말 안 해요. 왜냐하면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뭐 언젠간 제가 말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한다면 정 말을 해야겠다면 주의할 점은 하나 있습니다. 마치 너의 행동이 객관적인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잘못된 거야 라는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봐도 이건 문제야. 누가 봐도 문제야라는 표현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네. 누가 봐도 문제인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회적인 규범이나 어떤 뭐 객관적인 도덕률을 뭐 근거로 대자 저는 사회적인 규범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두 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죽이지 마, 사람 때리지 마. 이거 아니면 대체로 다 해도 돼요. 뭘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게 많이 있겠어요. 그렇다면 너는 객관적으로 잘못된 거야. 이거 누가 봐도 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가 아니라 너의 그 행동이 나는 싫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냥 내 의견일 뿐이야. 아니 왜냐면 그게 사실이거든요. 내가 싫은 거예요. 내가 싫은 거. 근데 내가 싫다고 말하기 왠지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런 사람들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나는 괜찮은데 너 다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저는 그게 진짜 나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다 괜찮은데 너만 불편한 거야. 저는 그게 훨씬 더 진실에 가깝다고 봐요. 그리고 이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순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일단 기분이 나빠요. 근데 내가 싫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 행동이 잘못한 건 아닌데 이 형만 싫대. 이 형한테는 안 하지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마치 절대적인 어떤 2025년 대한민국의 도덕률을 어긴 것처럼 얘기하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긴 진짜 그 사람이 뭐 범법행위를 한 것도 아닐 거고 그냥 좀 내가 볼 때는 좀 기준에 벗어나는 걸 했는데 그거는 그냥 그런 거에 진짜 정 안 하는 게 최고지만 정 불편해서 말을 할 거면 야 나랑 있을 땐 좀 그거 안 해주면 안 돼. 차라리 이 정도. 맞아요. 진짜 좋은 표현이에요. 나랑 있을 땐 그거 안 해주면 안 돼. 진짜 좋은 표현이에요. 네. 누가 뭐 카페에서 커피 먹는데 막 코딱지를 맨날 파는 후배가 있다고 쳐요. 이거 보기 안 좋죠. 저도 싫어해요. 그런데 그게 뭐 규범을 어긴 거나 죽을 죄냐. 죽을 죄나 뭐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정말 너무 더러워서 못 참겠어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다 대고 야 누가 공공장소에서 코딱지를 파? 너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 그게 기분이 나쁘다니까요. 근데 그것보다는 야 나는 진짜 내가 좀 비위가 약해진 것 같은데 나 그거 못 참겠다.
나랑 있을 때 좀 하지 마라. 그러면 알았어, 이씨 안 할게. 뭐 별거 가지고 다 그러네. 라고 말을 할지 몰라도 다음부터는 이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하기 싫겠죠. 신경 쓰이겠죠. 그런 차이입니다. 아 근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얼굴이 후끈후끈해지는 게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아예 너 그러지 마 이런 느낌이지. 제가 진짜 그런 사람이었어가지고 반성이 많이 됩니다. 근데 옛날에 저는 훨씬 더 심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대화라는 게 저희가 지금 일련의 상황을 가정하고 이야기를 해봤지만 사실은 누구랑 언제 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은 그런 상황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라고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좀 특정 상황을 드려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은 이것만 기억해. 그러면은 대화를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상황에 좀 원포인트 처방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은 듣는 사람의 것이에요. 일단 이건 기본 전제. 듣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렇다면 말을 할 때 내 이 말을 어떻게 들을 것이냐 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오프라인 강연에서 저의 첫 번째 주제예요. 그런데 첫 번째 주제로 이 말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이거에 동의하게 설득하기 위해서 그 전에 20분 정도 얘기를 합니다. 20분이면 꽤 긴 시간이거든요. 근데 저는 20분 동안 이런 얘기를 해서 정말 그 강연장에 오신 분들이 뭐 언제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얘기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그분들을 유도하는 거예요. 20분이라는 시간을 걸려서. 다시 말하면 저는 나름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도 한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20분의 설득의 시간을 갖는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나의 생각을 전달하는 건 항상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사실에 근거해서 명확한 표현으로 했으면 네가 잘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희망사항이고요. 대부분의 우리는 그 사람이 좀 더 잘 알아듣기 위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뭐 TF 얘기도 했는데 F들과 T들은 지시 방법도 다르고요. 칭찬의 방법도 달라요. 칭찬의 방법은 어떻게 다르죠? 그냥 너 잘했어, 이거 잘했어 가 아니라는 거죠. 너무 명확하게 태식이다. 자, 볼게요. 뭐 그럴 일이 뭐 회사의 직원분에게 예를 들어서 이번 영상을 뭐 다음 주 화요일까지 편집을 해라. 한 사흘 후까지 편집을 해라 했어요. 그래서 직원이 사흘 동안에 이걸 편집을 하려고 미친 듯이 리뷰를 하고 편집을 하고 뭘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한 사흘 동안 막 밤낮 없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주 마음에 들게 좋은 영상을 만들어냈어요. 그럼 어떻게 칭찬하실 거예요? 뭐라고 하실 거예요? 저는 주로 그냥 제가 하는 칭찬인데 저희 지금 직원분이 계신데 저분이 원래 편집하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편집을 와서 공부를 했어요. 와서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멋들어지게 북토크 편집을 해주고 계셔서 제가 주로 하는 거는 항상 원래 익숙치 않은 일에 이렇게 새롭게 공부하고 해줘서 고맙고 그래서 결과물이 잘 나왔어. 그럼 이거에 열심히 노력해주고 좋은 결과까지 내줘서 고생했다. 이거 너무 좋다. 잘했다. 뭐 이 정도. 그거는 북토크님 되게 좋은 건데 왜냐하면 두 가지 방식의 칭찬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은요. 이 열심히 일했던 사흘 동안 밤낮으로 밤새면서 일했던 그 과정을 칭찬하는 방식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정말 고생 많았다. 이번에 사흘 내내 정말 밤을 새더라. 아주 살이 쪽 빠졌네. 이렇게 과정을 칭찬하는 말이 있어요. 반면에 결과를 칭찬하는 말이 있죠. 야, 이번에 영상 좋더라. 잘했네. 하는 이 칭찬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F와 T의 칭찬법이에요. F는 과정에 대한 칭찬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T는 결과에 대한 칭찬을 중요시 여기죠. 근데 지금 제가 말한 중요시 여긴다라는 말은 보통은 말하는 나의 생각에서 해요. 그러니까 내가 T면 결과에 대한 칭찬을 하고요. 내가 F면 과정에 대한 칭찬을 합니다. 근데 진짜는 어떻게 돼야 되죠? 듣는 사람 위주의 칭찬을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칭찬을 받고 변했으면 하는 건 걔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F면 과정에 대한 칭찬을 했어야 되고 내가 뭐든지 상관없이 듣는 사람이 T면 T에 대한 칭찬, 결과에 대한 칭찬을 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다시 여쭤볼까요? 지금 말씀하신 이 영상을 편집하고 있는 직원분 F 같아요? T 같아요? T예요? F예요? 거봐, 물어볼 정도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는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생각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거기에요.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요. F들한테 제가 T식 칭찬은 왜 싫어요? 라고 물어보면 이게 더 궁금하시겠구나. 이거 먼저 얘기할게요. T들한테 F식 칭찬을 들으면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그래서 나 잘했어 못했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 잘했어 못했어. 다시 말하면요. T들은요. 사흘 밤샜구나 고생했어라는 말이 T들한테는 칭찬이 아니에요. 필요 없죠. 네. 그건 난 모르겠고 그래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 거 한 거 결과물 어때요? 이게 T들이 듣고 싶은 말이에요. 100점 만점에 몇 점? 그렇지. 명확하다니까요. 이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정서에 공감하는 사람, 정보에 공감하는 사람 이렇게도 분류를 하는데 정보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항상 결과물이 어떻냐가 더 중요한 정보인 거예요. 정보에 공감하는 사람. 네. 그럼 반대로 F인 분들은 T식으로 칭찬하면 어떨 것 같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건 북토커님이 저 T니까 모를 거예요. T인 사람에게 너 이번에 편집 정말 잘했더라? 고생했어. 그럼 뭐라고 너 이번에 정말 편집 잘했더라? 잘했어. 이렇게만 해? 훌륭해? 이런 뭐라고 받아들이는지 아세요? 뭐라고 받아들여요? 냉정하네. 다음에 또 내가 사흘 밤샜는데 그때 결과 안 좋으면 날 죽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들으면서도 저는 그때 지금 뭔 상황이 가정이 되냐면 근데 결과가 안 좋으면 그렇지. 그럼 칭찬을 해야 돼요? 이런 생각이 지금 드니까. 그래서 그런 T들한테는 그걸 칭찬이라고 말하지 않고 인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흘을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요. 그러면 근데 만약에 직원이 F예요. 그러면 T예요. 만약에 직원이. 그럼 너무 편해요. 너 못했어. 그럼 끝나요. T들은 나 못했어? 이씨 다음에 더 잘해야지 이러고 끝나요. 그냥. 맞아요. 그러니까 T들은 그런 말에 상처를 안 받아요. 근데 F들은 그렇게 말하면 당연히 상처받는 거고 그렇게 말하면 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못했다는 말 한마디로 퉁친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경우에는 만약에 직원이 F라면 사흘 동안 고생한 거에 대한 인정을 먼저 해줘요. 먼저 해주고 너 이번에 사흘 동안 진짜 고생 많았어. 밤새고 어떻게든지 해내려고 하는 거 잘 봤다. 결과는 좀 아쉬워. 다음에는 좀 더 열심히 해서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줘. 이러면요. 결과는 아쉽다 그랬잖아요. 이 부분은 F한테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T는 욕을 한 건데 F는 욕을 안 받았다니까요. 오히려 F는 과정에 대해서 노력한 걸 인정받은 걸로 굉장히 기분 좋은 상황인 거예요. 뭐랄까요? 저에게 있어서는 이해라기보다는 이건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런 거를 AIT라고 합니다. AIT라는 게 어떤 내용이죠? AI 같은 T인 거죠. 그냥 외워서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이렇게 말해야 돼? 좋았어. 말하는 거예요. 입력한 대로. 근데 T들은 또 가르쳐주면 그대로 잘해요. 네. F들이 오히려 T식 칭찬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F한테는 그 말이 아주 잔인한 말이거든요. 평가를 한다는 게. 네, 그래서 F는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하기 힘들어해요. 근데 T들은 이렇게 해야 돼? 그래 알았어. 그러면 해줘요 그냥. 또 그런 장점은 있어요. 이게 책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39페이지에 내가 상대방을 칭찬하고 싶다라는 의도가 있다면 반드시 상대방의 언어로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상대방이 받고 싶은 칭찬을 해야 한다. 이 내용이 이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그 TF로만 설명하면 정말 너무 좀 좁은 영역이긴 한데 TF로만 설명해도 지금 칭찬을 얘기한 거지만 지시할 때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야, 너 이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영상 편집 다 해라. 이게 T식 지시예요. 근데 F는 그렇게 말하면 좀 우리 팀장 왜 이렇게 못되게 말하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 그 자기계발서나 이런 경영 관련된 거 보면은 명확한 지시를 내려야 된다. 타임라인 명확하게 정하고 과업을 명확하게 지시해야 된다. 이게 거의 주 내용이거든요. 그 말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동시에 직원이 F라면 직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말도 여기에 붙어서 같이 해야 돼요. 사실 이걸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 예시를 좀 들어주신다면? 예를 들면 야 우리 팀에 지금 3명이 있는데 저 사람은 지금 다음 주에 올라갈 영상 편집하느라고 좀 바쁘고 우리 신입한테 이걸 맡기자니까 좀 불안해. 당신밖에 없어. 당신이 좀 나 좀 도와줘. 그러니까 소위 T들이 봤을 땐 쓸데없는 얘기들
인 건데 F들한테는 그게 참 중요한 요소인 아, 거예요. 이게 진짜 반성이 많이 되는 게 저는 방금 그거 하면서 언제 그렇게 말하고 있나 맞습니다. T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이걸 굳이 그렇게까지 이렇게 설명해야 돼? 그럼 뻔히 네밖에 없으니까 너한테 시키겠지. 이걸 내가 이걸 뭐하러 설명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게 진짜 필요합니다. 아 진짜 공감이 됩니다. 그러면은 공감이라기보다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처음에 여쭤봤던 게 이제 케이스별로 드리려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그거에 앞서서 대전제가 듣는 사람의 몫이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의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데 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은 궁금해지는 게 사실 이 대화라는 게 상황이 많이 다른데 나랑 잘 알고 이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고 나서는 그게 좀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생판남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냥 진짜 처음 스몰 토크부터 시작해야 돼. 그런 상황 어려워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스몰 토크를 얘기하면 또 좀 다른 얘기인데 생판 남을 만나서 상대방이 T인지 F인지도 모르겠고 뭐 이럴 때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얘기해야 되느냐 어떻게 시작해야 되고 어떻게 또 한마디 하고 또 끊어지잖아요. 이것도 강연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상대방의 정체를 모르겠을 땐 F로 대하라고 얘기합니다. 오, 그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T들은요 F로 대하면 답답해해요. 답답해하는 것 같으면 T로 바꾸면 돼요. 근데 F들은요 T로 대하면 나쁜 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F가 아니어서. 그러니까 냉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F로 대하고 아무렇지도 않으면 계속 F로 대하면 되고 이 사람 불편해하는 것 같다, 답답해하는 것 같다, 그럼 그때 T로 바꾸면 됩니다. 그럼 근데 사실 초면에서 F로 대한다는 게 저는 어떻게 하는 건지 또 예시를 봐야 이해가 될 것 같거든요. 초면에 뭐 예를 신입사원이 들어왔다. 그럼 신입사원을 이 사람이 F겠거니 하고 대하는 거죠. 칭찬을 하건 지시를 하건 모든 순간에.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업무를 처음에 가르쳐 줄 때도 뭐 그냥 이거 해 이거보다는 이 업무는 어떤 맥락에서 만들어진 맞아요. 업무고 네. 이거를 우리 팀에서 다루고 있는 이유 그리고 네가 다루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면서 아주 번거롭죠. T들 생각할 때는 아주 번거로워요. 근데 그게 필요하고요. 그렇게 했더니 신입사원이 그냥 하라 그러면 되지 뭘 이런 것까지 설명하나 이런 표정이면 얘는 T구나. 그럼 그때부터 T로 바꾸면 됩니다. 오히려 T들끼리는 편하죠. 말도 짧고 뭐 가타부타 설명이 필요 없죠. T들끼리는. 그러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건 제가 T일 때인데 만약에 제가 F고 이 밑에 사람이 T예요. 그럼 근데 사실 그러면 이 F가 사실은 이래도 되나 하는 고통을 감수하고 그냥 좀 편하게 말하는 연습을 그래서 해봐야겠다. 그 경우에 저는 F들한테 계속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들은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쁠 거라고 생각하지만 T들은 아무렇지도 않다. 그냥 말해라. 김대리 일로 와봐. 이거 해. 이렇게 말해도 T들은 아무렇지도 않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F들도 야 그걸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냐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정말로 T들은 아무렇지도 않다. 맞아요. 정말로. 그리고 그게 왜 기분 나쁜지를 몰라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T랑 F에 적용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처음 누군가를 만나고 이 사람이 좀 괜찮은 것 같으면 저는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그냥 나이 까고 그냥 말트고 이게 제일 좋거든요. T99. 아니 그냥 여러 번 볼 거 처음 본 앞으로 안 볼 사람이면 몰라도 처음 봤으면 그냥 나이 이야기하고 그냥 출신 고향 어딘지 이야기하고 결혼했냐 안 했냐 이야기하고. 근데 그거는 또 TF랑은 조금 다른데 그쵸. 그거는 어떤 거하고 연관이 있냐면 그 자기라는 사람의 경계를 갖는 범위가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복토크님은 그 경계가 참 좁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내가 공격받았다는 느낌을 안 받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넓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결혼했냐고만 물어보는 것도 맞아요. 너 나랑 그만큼 친해? 이런 걸 왜 물어봐? 이렇게 그러니까 좀 이찬영님처럼 좁은 사람에게는 전혀 공격적이지 않은 어떤 질문인데 나라는 사람의 범위가 넓은 사람한테는 그조차도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인기 많은 식당에 줄을 서 있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어떤 사람은 그 나라는 몸의 신체의 범위가 좀 넓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좀 넓은 편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앞 사람하고 잘 안 붙어요. 그 신체적 경계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가까워지면 싫어한다.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근데 저는 안 붙는데 제 뒷사람이 붙을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이 사람 보고 떨어지세요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참는 거예요. 그건 참는 거지. 왜냐면 이 사람 뭐 잘못한 건 아니니까 나랑 다를 뿐이지. 참아요. 근데 너무 가까이 와요. 막 심지어 나랑 막 무릎이 살짝 다. 그러면 나는 그게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럼 반발짝 앞으로 가요. 그 이 사람 쫓아. 그럼 미치는 거지.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거든요. 근데 이게 대화에서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나는 범위를 넓게 잡고 있는 사람이어서 넓은 범위를 유지하고 가고 싶은데 누군가가 범위가 좁은 사람이 와가지고 야 친하게 지내 이렇게 붙으면 그거를 얘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럼 좀 친하게 지내볼까라고 마음을 열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뭐야 왜 이렇게 가까이 와 불편하게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이거든요. 이거는 옳다 그러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 간의 개인차라. 네. 근데 또 반대로 저기 북토크님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그렇게 가까이 오자 그 가까이 다가가는 북토크님을 누군가가 약간 밀어내잖아요. 그러면 얘 뭐야? 얘는 나랑 친하게 지내기 싫은가? 내가 뭐가 마음에 안 들었나? 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뭐랄까 그 여러 번 실수를 해서 네. 뭐랄까 이제 그 한 번 딱 했다가 아니야? 오케이. 예. 그건 이제 살면서 배우신 지혜인 거고, 그러니까 얘가 굳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진 않다. 그냥 불편한가 보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거잖아요. 그 진짜 이제 뭐랄까 깨우쳐서 한 단계 올라가신 그런 거고, 못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엔 누가 자기를 밀어내면 얘는 내가 싫은가? 불편한가? 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사실 그 말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그냥 사람마다 잡고 있는 범위가 다를 뿐이다. 인 거죠. 이게 참 계속 대화에 관해서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계속 느껴지는 게 결국에는 그 대화 상대방에 대한 존중에서 모든 게 출발한다. 그럼요. 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 책에서도 제일 인상 깊었던 문구가 딱 이거였거든요. 21페이지에. 좋은 대화는 입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딱 느껴지네요.